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모레부터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오후 학생들의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을 발표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2주가 지난 시점인 19일 전후에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신용 또는 체크카드 충전으로 18일부터는 주민센터 등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결과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명이 발생해 누적 환자 수가 1,801명으로 늘었습니다. 4명이 검역 단계에서 발견됐는데 인천, 울산, 경기, 전남에서 1명씩 확인됐습니다.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은 8명이 발생해 해외 유입 누적 환자는 1,09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2명이 새로 확인돼 25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 환자는 34명, 총 격리 해제는 9,217명입니다. 정부가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달 넘게 파행 운영된 각급 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기와 방식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시작은 황금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다만 더는 지금의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어서 결정한 절충안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주요 시설은 단계적으로 문을 엽니다. 다중시설에 내려졌던 행정명령은 권고로 바뀝니다. 또 각종 모임과 행사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위기 단계를 지금의 심각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런 대전환에도 달라지지 않는 건 마스크하기, 손 씻기, 거리 두기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이후에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과 감소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학교도 학년별로 차례로 문을 열 걸로 보입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등교 등원의 시기와 방법은 유은혜 부총리가 오후 발표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생활 방역 체계 전환과 함께 각 학교도 등교 수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학교별 등교 수업 시작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지나 초여름이 돼서야 첫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4차례에 걸친 등교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한 달 만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수업과 급식 시간을 차별화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까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마다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라 등교 시간, 학교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일부씩 조정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등교시킬지 말지가 관건이었는데 원격 수업처럼 학년별로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고생 540만 명이 한꺼번에 등교를 시작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을 때 집단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서입니다. 교육당국은 마지막으로 고학년부터 등교시킬지 저학년부터 할지를 놓고 세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시작 시점은 오는 18일에서 20일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3의 경우 다른 학년보다 일주일 먼저 등교하는 방안도 유력해 보입니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1학기 학교생활 기록부를 채울 시간이 부족하다며 불안해하고 올해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비율이 77%를 차지하는 점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4일 관련 내용을 최종 결정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등원 시기와 방법도 담길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는 당분간 심각 단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위기 단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와 내 신규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감염병 경고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패 여부는 국민 협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보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방역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정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두려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던 때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와 방역당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방역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거리 두기의 강도를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 여부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를 습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하락 영향 등으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만에 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95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3개월 연속 1%대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는 넉 달 만에 0%대로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 간 접촉을 기피하며 여행 관련 서비스 물가가 하락해 승용차 임대료가 전년 동월 대비 16%, 해외 단체 여행비는 10.1%가 떨어졌습니다. 호텔 숙박비도 6.8%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유가 11.8%, 휘발유는 5.1%가 내렸습니다. 또 고교 무상제도 확대 등 정부 정책이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면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64%나 떨어졌고 학교 급식비도 35.8%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0.1%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생필품 사재기가 없어서 물가 상승 요인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독일 0.8, 프랑스 0.5% 등 유로존 국가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배경으로 유가 하락과 수요 둔화와 함께 무상교육 확대도 꼽았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당장 오늘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시작되는데요. 신청과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구수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오늘 현금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전체 가구의 13% 정도로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합니다. 대체로 5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의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와 비슷하게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고 주말에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입니다. 4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발생한 혼인과 이혼, 출생, 사망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해 반영해야 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약 이틀 후에 지급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방식은 세대주나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되도록 신청 현장에서 지급합니다. 정부는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남은 금액은 기부 처리됩니다. 신청 개시일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또한 전액 기부로 간주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식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안내 문자 사칭 스미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 등은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 등 관련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보내는 공식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없다며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으로 의심하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이른바 K-방역, 한국형 방역 모델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나 웹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경 봉쇄로 사실상 운항이 중지된 콜롬비아 보고타의 엘도라도 국제공항. 공항문을 다시 열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등 정부 당국자 70여 명이 화상으로 참석해 특별 입국 절차와 자가격리 앱과 같은 우리의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인천공항은 근무자 7만 7천여 명 중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모범 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검역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편성을 하고 또 어떤 특별 검역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웹세미나도 K-방역을 공유하는 주요 창구입니다. 지난달에만 3차례 웹세미나를 열었는데 첫 회에 미국, 러시아 등 75개국 보건부 관계자가 참석하며 예상보다 반응이 컸고 이후 중남미와 아세안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도 1,000명씩 접속했습니다. And the last is preemptive isolation word. This is sort of unique. This has a 3 grade here. If patients have a very high epidemiological risk and symptoms, and they're going to put right here. 각 기관으로 쇄도하는 요청을 일원화해 오는 4일부터는 보건과 치료, 선거 등 주제별로 웹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전부터 긴밀한 방역 협력을 맺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예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한 달간 활약한 최재욱 교수에 이어 윤승주 교수가 총리 근접 자문을 맡아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During his stay, Mr. Choi prepared recommend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ituation in Uzbekistan and adapting the policy of Korea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o the realities of my country. 외교부는 초국경적 보건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국제협력 TF를 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 감염병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말부터 중단했던 장병들의 휴가를 오는 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박과 면회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한됐던 간부들의 외출도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부분적으로 외출을 허용했지만 국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확진자도 이를 10명 내외로 안정화 추세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온라인 개학 중인 학생들은 과학관을 찾기 쉽지 않은데요. 현장을 가지 않고도 과학 전시물을 실제처럼 만나볼 수 있는 사이버 과학 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국립과천과학관. 기획 전시장으로 들어가자 세 개의 희귀 자전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큰 바퀴를 사용했던 1870년대. 바퀴가 3개인 2인승 자전거입니다. 1878년 파리 세계 만국 박람회에 출품된 자이언트 하이휠 자전거는 현존하는 상업용 자전거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마우스만 있으면 전시장 곳곳을 실제처럼 움직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탐구 체험관과 첨단 기술관 등 7개의 전시장과 5개 전시관 등 부대 시설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스캐너를 탑재한 로봇이 실내 공간을 고속 스캔한 후에 인공지능이 3차원 지도를 자동 생성하는 국내 신기술로 제작됐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나 손에 들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과학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또 거리상 멀어서 과학관에 오기 힘든 섬이나 접경 지역 같은 원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과학관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과학연구원 IBS도 가상 전시장을 마련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포착한 현실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 인 사이언스입니다. 2015년부터 오프라인 전시를 해왔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사이버 전시로 전환한 것입니다. 과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작품 18점과 함께 연구 과정의 어려움과 보람 등을 담은 과학자의 뒷이야기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박수경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박수경 신임 보좌관은 생체역학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왔고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면서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평가했습니다. 박 신임 과학기술보좌관은 여성 최초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로서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73년생으로 올해 47살의 박 신임 보좌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 최연소로 청와대 차관급 인사에 임명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 시각 3일 ABC 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킨 전력이 있고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중국 연구소의 실패 결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발적 사고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에 관해 말할 게 없다, 알아야 할 게 많은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은 피한 채 중국의 비협조와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공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를 보면 현지 시각 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유럽의 누적 확진자는 144만 6,668명, 누적 사망자는 14만 4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주요 피해국은 일일 사망자 수가 약 2개월 만에 최저치로 기록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유럽의 슬로베니아는 첫 발병 이후 2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러시아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확산세가 주춤하자 EU 지도부와 회원국 정상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과 달리 러시아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만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0,000명 넘게 증가하는 등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러시아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3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실제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루 20만 건 이상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무증상 감염자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Основные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и – это, конечно, носители. Поэтому, когда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выявляется инфицированность, я еще раз повторяю, инфицированность растет, а не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이달 11일까지로 정한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무와 주민 자가격리 등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조심스럽게 봉쇄 완화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면서 상당수 기업과 공장 운영을 재개하는 등 경제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La produzione è ripartita non subito a pieno regime, ma a regime ridotto e mano a mano stiamo crescendo con i volumi e quindi con il personale presente in azienda. 스페인은 하루 사망자가 7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종 봉쇄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운동과 산책 등 외출을 허용한 데 이어 미용실 등 예약제로 운영되는 가게 영업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독일에서는 완화 조치에 따라 쾰른 대성당이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주일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독일 일부 주가 소규모 모임과 상점 영업을 허용하는 등 잇따라 봉쇄령을 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제한 조치의 연장 여부를 논의합니다. 유럽 각국은 단계적 완화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5월이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각 3일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주일 강론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350만 명이 감염되고 24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백신과 치료제를 찾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과학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곳곳의 감염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스터리, 아마 외계인과 미확인 비행물체 UFO일 텐데요. 그런데 최근 미 국방부가 미 해군에서 촬영된 UFO 동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별 이야기에서는 UFO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